오늘 본 2학년 1학기 한영국 중간고사 수학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구성부터 보시면요. 객관식이 전체총 객관식 17문항 그 다음에 주관식이 4문항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관식은 4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요. 3.8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3점. 그 다음에 주관식은 전체가 다 7점하고 8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배점 기준으로 보면 70점, 30점 구성되어 있고요. 난도로 보면은 하난도가 한 8문항, 그 다음에 중난도 한 8문항,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난도가 한 5문항, 밸런스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상난도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23.5% 정도 되니까 밸런스형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2번으로 보면은 출처 보시죠. 출처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총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등급에서 올해가 좀 상당히 부교재가 쉽거든요. 학교 부교재가 수학의 바이블, 개념 온이거든. 여기에서 대략 한 50% 정도 출제됐다고 보여집니다. 50% 정도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자체 교재가 있는데요. 스포일러 교재. 인근에 있는 기출로 구성되어 있는 출제 가능한 문제들로 예상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대략 한 40% 정도 출제가 됐고, 마지막으로 외부 문항이 있는데 외부가 한 10%예요. 객관식에서는 다 이쪽 부분이고, 주관식에서 보면 3번하고 4번이 각각 뭘로 나왔냐면,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 기출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4번은 올해 3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 22번 문제가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공통 문제에서는 제일 어려운 형태 문제인데 여기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쳐가지고 전체 총 100점을 구성되고 있다라고 출처 구성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평 부분에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그럼 이제 궁금하실 텐데 예측 등급 컷. 예측 등급 컷 보면 1컷. 1컷이 제가 볼 때는 79.5에서 83.5까지 선생님들별로 의견이 좀 분분한 편입니다. 그냥 편의상 뭐라고 할까요? 80초라고 할게요. 80초 정도의 등급 컷이 예상이 된다.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70점에서 80초 정도까지로 일단 잡았다라고 하셨으니까 거의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컷은 대략 제가 판단할 때는 한 60초 정도?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총평 듣는 친구들이 어디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보면은 이번 기말고사 때 좀 더 분발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게 판단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4번. 변별문항 한번 보실게요. 객관식에서부터 보면 13번부터 출발합니다. 13번, 14번, 15번, 16번까지. 여기서 살짝 애매한 게 17번은 좀 약간 쉽긴 한데 시간 안배 잘 못해서 17번까지 껴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술형 4번입니다. 서술형 4번. 사관학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던 문제라 사관학교 공부를 특별히 안 했었더라도 맞추는 데 로그 문제인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건데 이 문제는 확실하게 어렵습니다. 저의 해설 강의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변별 문항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16번하고 서술형 4번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이걸 틀려도 1등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1등급 오케이. 1등급 친구들이 100점 만점이 아니라 80초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틀려도 이거 8점 날라가고 4.3점 정도 날라가도 어차피 12점 얼마 정도밖에 날라가지 않으니까 1컷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가 더 틀리는 순간 이제 약간 위험해지기 시작한다. 위험군으로 들어간다. 이거 두 개는 괜찮은데 나머지 거에서 이제 한두 개라도 나갔으면은 2등급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생기고 이제 2등급에서 3등급 넘어가는 친구들이 이건 다 틀렸겠죠. 요것들은 다 틀리고 그 이외에 몇몇
중급 난도 문제들이 한두 개 정도 틀리면 3등급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변별 문항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으로 5번 총평 및 대책을 말씀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1학년 부교재가 뭐였죠? 절대 등급이었죠. 이 절대 등급 교재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 부교재의 반영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다시피 해서 맞추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지금 이번에 부교재가 아시다시피 여기 수학의 바이블 굉장히 쉽게 구성되어 있는 교재로서 반영 비율이 여기는 거의 이걸로 딸딸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많이 했었던 데 반면에 많이 낮춰졌죠. 그만큼을 대신해서 모의고사 형태, 이 스포일러 교재 자체가 이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신하는 부분이 바로 뭐로 나왔냐면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모고라고 쓸게요. 즉 내신과 수능의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 수능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방향성으로 학교는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향후 학습 방법으로 보면 물론 수학이라는 게 단계를 밟아야 되니까 내신 형태 문제들이 학습이 되지 않으면 수능형 학습이 안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내신 형태 문제들을 공부는 하되, 즉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부교재 중심으로 보면 돼요. 학교에서는 원래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부교재 거기에서 한 70% 정도 나오겠다라고 그랬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교과서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교과서는 거의 없고 부교재 같은 경우도 보통 예제 있고 밑에 유제 뭐 네 문제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서는 별로 없고요. 중단원 문제 쪽에서 많이 있거든요. 뒤쪽. 그래서 그 형태 문제들이 어쨌든 좀 쉬운 형태 문제들이니까 내신은 그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학원을 뭐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희 학원 기출부터 반영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나 아니 시중서 있는 자이스토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년 같은 경우는 풀수록이라는 교재를 학교에서 부교재로 썼거든요. 기출서인데 어쨌든 뭐가 됐든 시중에서 보통 나와 있는 이 수능 기출문제서를 반드시 섭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반드시 1등급 못해도 2등급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아이들이 얘기하는 바가 조금 문제가 그래도 좀 객관식적으로 좀 쉽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볼 땐 좀 더 어렵게 출제할 마음을 먹을 가능성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중간고사보다 조금 더 어려운 형태 문제들도 좀 많이 다루고, 그래야 아마도 기말고사 때 원하는 성적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때 내가 원하는 성적을 맞으셨던 분들도 기말고사 때 내가 또 한번 삐끗하는 순간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거꾸로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는 잘 못 봤지만 지금 출제 기조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요 방향대로, 내가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나 지금 이번에 1학년 때 보통 해보니까 내신이 망가진 것 같으니까 정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만약에 정시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거 하는 게 정시야. 내신이자 곧 정시가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지금 대비 방향이 수능 대비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정시 대비 방향도 맞기 때문에 내가 정시파냐 수시파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고 학교 내신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 이것이 곧 수시 그 다음에 정시 다 대비하는 방법이니까 이번 중간고사 좀 잘 못 본 친구들도 반드시 이번 기말고사 잘 볼 수 있도록 짧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 좀 짧으니까 이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돌입해서 5월달부터 5, 6월달 2달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기말고사 위해서 달려보자고요. 마치겠습니다.